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4월 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9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한 며칠 정도 휴방을 하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제가 17,000원대 말씀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뭐 주가 범위라는 거는 예상되는 범위일 뿐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지지 구간과 이 기업의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짧으면은 한 22,000원에서 23,000원 잡아드렸었나요? 여기서 뭐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PER을 여기쯤에서 주가 예측 범위를 잡으면은 기대감과 뭐랄까 우려감이라고 해도 우려감과 기대감, 이건 결국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은 강하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반영이 미미하게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이 기업에 대한 규모의 예측에서 프리미엄을 부과를 했을 때 뭔가 이슈가 크게 나온다, 그럼 수급이 몰린다라고 하면서 프리미엄이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뭐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주가 움직임들을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17,000원대 그리고 5만원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부분들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것들도 있어요. PER을 조금 고밸류를 부과를 했을 때 5만원 뭐 그런 모습들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자, 그리고 이 지금 장기 이평선에서의 반등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 살짝 갭이 띄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갭을 메꾸는 걸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갭을 메꾸진 않았어요. 갭을 메꾸진 않았고 돌파하는 흐름들 보여주면서 이쯤 때부터 좀 불안하다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드리고 21선 이탈을 하고 수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또 갭은 안 메꿨어요. 갭은 안 메꾸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주가 하락을 저지를 했던 거는 이 부분이죠. 주가의 이 부분, 지지구간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에 2만원을 이 장기평선들을 뚫었다,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표시적으로 19,000원. 근데 여기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망감이 반영이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주가를 제가 실망감을 반영을 했을 때 주가 17,000원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망감과 기대감들은 주가의 영향을 좀 이제 과열돼서 이성적이지 못하게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크게 딱히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슈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매수로도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필수불가결하게 원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면 수소라든지 풍력, 해상, 태양광 그런 쪽으로는 계속 이제 추진을 하고 있던 상황들인데 그쪽으로도 계속 캐파가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를 높이기 위해서 영국 입장에서는 선택이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050년도까지 최대 7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근데 이게 미국이 될지 프랑스가 될지 중국 쪽은 아니겠죠. 중국이나 그런 쪽은 아니겠지만 프랑스가 될지 미국이 될지 한국이 될지는 입찰을 해봐야 수주를 좀 따내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원전 산업이 성장을 한다라는 것들은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발트 3국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중단했다. 유럽도 동참을 요구했다.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에 대한 공백이 생기잖아요. 에너지 수요가 증가가 되고 수요가 증가되는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 공백을 메꿔야 되는데, 아니면 화력발전소가 되든가. 근데 화력발전소는 탄소 중립을 내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스 터빈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화력발전소는 좀 힘들죠. 근데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가스 터빈을 개발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 한번 점쳐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뉴스케일 파워 두산중공업 체코 SMR 진출을 시동 걸었다. 원전 무역사전단 파견을 했다. 자, 루마니아하고 폴란드에 이어 체코, 노크하고 동유럽시장의 사업 보폭을 확대를 하면서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과 체코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데 뉴스케일 파워가 동행을 했다. 결국엔 그러면 두산중공업입니다. SMR 쪽으로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파트너사 입장에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수주를 받으면은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뭐랄까 좀 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두산중공업은 오히려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은 있다라는 거죠. 보험은 있다. 체코는 친원전 국가다. 1200메가와트 이하 가압경수 원전 1기를 짓는 입찰을 개시를 했다. 소형 원자로도 보폭을 넓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또 캐나다가 SMR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를 했었던 상황들이니 미국의 저게 저쪽 뭐랄까 중국이나 저쪽으로 이제 수주를 주진 않을 거잖아요. 원전은 국책 사업입니다. 국가 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민주주의냐 아니냐, 약간 이 기술에 대한 보호의 목적으로다가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캐나다 주정부가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확정을 하고 뉴스케일 파워가 두산중공업이 캐나다의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들도 있으니까 전망 자체는 긍정적인 상황들이긴 합니다. 근데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원전 얘기가 왜 안 나오지? 급등하던 두산중공업.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바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실망감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별다른 언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후사 심리가 조금은 식었다.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급등하는 모습들, 단기 매물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들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도 같이 동반이 됐다. 이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됐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인수위에서 원전, 친원전 행보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원전주. 여기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약간 이 수혜가 이어질지가 관심도가 높은 상황들이죠.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한번 있었던 이후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친원전 탈원전 진영 같은 경우에서는 힘이 세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우려감들이 공포감들이 반영이 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크게 반영이 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려감이라고 하자면 의무 보호 매수 이 물량들 있잖아요. 여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4,784만 주입니다. 가장 많은 수라고 하죠. 근데 여기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원에 처분하는 행위. 최대 주주가 두산입니다. 두산이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4달 13일 두산중공업은 14일이에요. 두산중공업이 오는 4월 14일에 의무 보호 예수 물량들 의무 예수 물량들이 보호 물량들이 4,784만 주가 14일에 풀린다라고 하는데 최대 주주인 두산이 과연 매도를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베팅을 하자라고 하면은 굳이 두산중공업을 지금 두산이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14일 이후에 본격적인 반등 흐름들, 물량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량들이 나오진 않았구나 라고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불확실성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도 14일입니다. 14일.
왜 물량을 정리를 안 할 것 같으냐, 매도를 안 할 것 같으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이 두산중공업이 가스터빈, 수소, 해상풍력, 소형 모듈, SMR, 이 3D 프린팅 이거는 그렇고 이런 사업을 본격화 시도를 걸고 있고 채권단에 졸업을 했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정권도 두산중공업에 좀 친화적인 그런 정권일 거고 굳이 세주주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시장에서 보호 예수 물량들을 풀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체에서 매도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침략, 유럽에서 불붙는 원전주, 우라늄 ETF, 원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수원 사장이 재연임이 없이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체코 원전하고 이제 캐나다 등등등 영국도 그렇고 원전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화 될 건데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 당장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 체코 원전 수주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빨간불이 켜졌죠. 왜냐면은 계속 이제 주도를 했었던 주체에서 부재가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어떤 상황들이냐. 약간 윤석열 당선인 이후 현 정부의 알박기 논란이 이어지면서 현 정부와 인수위의 인사권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마찰음이 조금 있었죠. 자, 일단은 당분간은 사장직을 유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5월 10일 출범 예정인 윤석열 정부가 후임 사장을 임명할 때까지 자리를 일단은 지키게 된다. 자, 리더의 공백이 줄어들면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는 상태인데 리더의 공백을 메꿔야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는 11월 입찰 마감 예정인 체코 두코마니 원전 1기 프로젝트를 두고 미국, 프랑스 기업과 경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공백이 생기면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빨리 이 5월 10일 출범 이후에 후임 사장을 임명할 때까지 약간 친원전 입장의 인사가 아닐까. 그럼 또 그때도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공정률 99%를 웃도는 국내 신규 원전 신한우 1, 2호기 상업운전도 앞두고 있다.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체코 원전 산업 드림팀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에 보고를 했다. 어떤 인사가 진행이 될지, 친원전의 인사가 임명이 될지 그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원전 수주, 국내 원전 산업, 마중물 대기일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최근에 현대건설은 원전 해체 사업을 따냈고 삼성물산도 SMR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태고 뉴스케일 파워, 이게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아이다호주의 발전용량 50MW SMR 12기를 이루어진 총 720MW 규모의 원전 발전단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물산도 있고 두산중공업도 주기기 납품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태이고 수소 생산도 보관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두산퓨어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쉬는 동안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와줘서 오늘 기사에 대한 부분들,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원전이 중요하고, 인사가 이제 누가 친원전에 대한 그 인사가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입찰 그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적인 부분으로서 좀 에너지의 자립도를 위해서 확대를 하느냐, 그리고 수소에 대한 부분들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좀 수주에 대한 우호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이냐,
결국에는 수주를 따내느냐, 그런 것들이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호 예수 물량들이 풀리는 것들에 우려감들은 좀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4일 이후로 사실 뭐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의 반등 이탈하지 않고 갭을 메꾸지 않고 반등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 22,000원대 23,000원대 주가가 여기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도 여기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는 좀 안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도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전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